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주식시장이 쉬는 관계로 좀 편하게 하루 종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좀 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18년 됩니다. 18년이면 이제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죠. 지난 18년 동안 있었던 일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봤어요. 또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뭐 책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올려주신 글들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또 그리고 현재 주식 투자하는 것이 행복했는지, 또 그간 주식 투자는 뭐 내가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적이었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18년간의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뭐 공부를 해도 뭐 수익이 신통치 않은 분들도 있고요. 또 수익이 잘 났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바람에 그간 수익 났던 거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나름 차근차근 잘 하셔가지고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한 18년 동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경험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아마 경험해 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해봤고요. 또 그리고 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좋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1년도 2월 달에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개설했거든요. 그때는 뭐 투자금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그 이전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경제 공부도 하고 또 투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실전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앞으로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도 해야 되겠고, 물론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주식 투자였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HTS라는 것도 없었고요.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거래도 하신데, 그때는 이제 뭐 증권회사 객장에 전광판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문을 낼 때도 뭐 종이 같은 곳에서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매수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가지고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분들께 직원분들께 드리면 주문도 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 한 몇 년간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처음 몇 년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뭐 흔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 보면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뭐 아니면 뭐 수익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뭐 얼마를 가지고 전업 투자를 하는데 매일 얼마씩 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전율을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좀 규모의 경제를 맛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단타를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뭐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뭐 경제 공부는 뭐 계속 하는 거고요. 처음부는 이제 그 차트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공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몇 년 동안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뭐 새삼스럽지만은 한번 쳐봅시다. 자, 보이십니까? 투자금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식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되어나서 투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걸 깨닫는데 몇 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같은데 올라온 글 같은 거 보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돈을 벌 것 같다. 뭐 HTS 설정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 같다. 뭐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책 많이 보면 돈 벌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만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투자금이 얼마 안 되면 절대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공부도 뭐 늘 병행한 거지만 공부의 비중을 줄이고요. 투자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죠. 거의 막 한 새벽 2시까지도 아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투자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깨달았죠. 주식에서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그림자일 뿐이다. 뭐 현 상태를 나타내고 지나온 자치는 잘 나타내지만 주가에 종속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의 뭐 예측이라는 것은 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수급 분석도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것은요. 바로 경제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깨달았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개념이 잡혀가지고 경제를 볼 때 굉장히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쉽게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제가 경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초기에 대학 다닐 때는 뭐 강연은 교수님 수업도 듣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유는 거의 뭐 독학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독학을 했는데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경제지표라고 하는 게 지금은 좀 이해가 되죠. 이 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생물과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도 뭐 사이클도 있고 뭐 하지만 지나온 자치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어떤 지표도 없다는 것도 대충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면 그냥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GDP도 보고 뭐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또 어떤 지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 공부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을 공부했지만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쉽다. 자,
돈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돈을 기준으로 봤죠. 금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경기가 나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느냐. 그러면 뭐 소비자 지표도 있을 것이고 뭐 근원 뭐 생산자 물가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실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노동자분들의 뭐 임금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겠죠. 여튼 이제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준은 돈입니다. 돈. 이 지표가 현재 돈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뭐 이런 것을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한결 쉬워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절로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뉴스라고 하는 거 있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액면에 그대로 드러난 대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뉴스라고 하는 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을 진정시키거나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과장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뉴스의 이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돈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쉽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막 깊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시는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또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료들도 보고 하면서 각각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매매 특징은 무엇이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제 투자의 성과는 좋아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열심히 투자금을 불리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금의 규모가 늘어난 것에 더하기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남한테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다가 부딪혀가면서 여러 실패를 경험해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얻은 하나하나의 어떤 경험들이 이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따로 뭐 특별하게 소비를 하지 않고 계속 복리를 통해서 불려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도 이 복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익률 200% 300% 먹는 것보다는 복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주식에서 이 손절만큼 나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손절은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 나쁜 것이다. 가능하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률 회원 매매일지에 보면은 글작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책 실현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성과들을 보면은요, 아주 좋습니다. 성과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손해를 보고는 잘 팔지 않습니다. 뭐 거의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얼마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자랑한 적도 절대 없고, 그렇게 투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헛된 꿈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이 이 투자금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이 투자금이 많을수록 수익 내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 투자금의 규모가 중요한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으로 큰 돈 벌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뭐 수익금이 얼마고 얼마 불립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헛된 꿈을 가지실까봐 아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투자금 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 내 그냥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활 규모가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써가지고 500만 원 맞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써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뭐 단타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로 돌렸을 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내 생활은 커버가 된다면 그냥 행복한 거죠. 그 이외에 뭐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서 월급까지 나온다면 더 풍족해지겠죠. 또 그리고 이제 버는 돈을 막 그냥 쓰지 말고 계속 재투자를 하고 주식을 좀 더 사서 자산을 불린 쪽으로 나간다면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제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18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 또 책도 썼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주식 투자의 정석 수급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저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라디오에서 어떤 출연 섭외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좀 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문의 메일도 많았고요. 또 그리고 신문사 같은 데서는 인터뷰 요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전부 다 거절했죠. 제가 거절한 이유는 뭐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유명해지려고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누차 이제 카페에서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이제 카페를 만든 이유는 먼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가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요. 젊은 분들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노인분들을 부양하기에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딸, 뭐 아들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한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 뭐 50대 뭐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로 힘들게 살고 계시죠. 위로는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 교육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활하는데 돈도 많이 들죠. 막상 자기 노후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야, 그래서 참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카페를 만든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되면 나라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미약하지만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젊을 때 노동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 일부라도 잘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써서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어떤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쓸 돈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노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저축한 돈을 가지고서 자산을 가지고서 불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우리 아들, 딸들이 미래에 앞으로 20년, 뭐 10년 이렇게 뒤에 또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세금이 작겠죠. 그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내 가지고 어르신들 복양한다고 돈을 다 써버리면 그 애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997년도 우리나라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팔려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도 아주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리고 수익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주식 시장이 뭐 정말로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라 불릴 만큼 한국에서 돈을 배당으로도 빼가고요. 또 벌어서도 빼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국부 유출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사회 사람들이 첫 번째는 주식 투자 자체를 투기라고 생각하고 돈 따먹기라 생각하고 이런 게 접근하는 인식은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전체를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솔되게 이야기해서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서 가능하면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주식 투자를 정석대로 제대로 복리를 누리면서 또 노동 수입을 자산으로 바꿔가면서 점점 자산을 불려가고 성장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또 이제 그런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부모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습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 전체가 아니라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라도 자기 노후는 책임을 지고요. 또 그렇게 노후를 책임지는 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 세금 좀 더 내는 걸 좀 들어서 그 자녀 세대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잘하게 되면 국부 유출, 외국인들에게 뺏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돈 일부를 우리가 다시 벌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자산이 좀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해외 투자를 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올려드린 글이 있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로 나이대는 한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많고요. 뭐 공무원분들도 많으시고 또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회계사, 뭐 관세사, 세무사, 이런 법무사 이런 분들도 우리 카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고 교사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 각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제가 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꾸준히 하다 보면 일단 그분들이 성공할 거예요. 주식 투자로서 자산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저와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후가 되면은요, 공무원이라면 좀 고위직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 각기 맡은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 원로로서 또 회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회사의 뭐 CEO, 사장 같이 아니면 중력 이상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투자를 통해서 정석 투자를 하면 어떻게 이제 재산을 일고 간다. 또 이렇게 투자라는 것을 이제 올바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시는 다른 분들에게 전수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분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올바른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 사는 게 지금 당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 미칠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또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이라는 카페를 개설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투자 성과가 만족스럽습니다. 투자 성과가 만족스럽고 또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자산도 좀 많이 읽어가지고 먹고 살만은 합니다. 뭐 그냥 뭐 제가 그냥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 이제 좀 밖으로 좀 크게 생각한다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다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회가 좀 더 밝고 건전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8년간의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 뭐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계속 좀 하고 싶죠. 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많이 행복합니다. 뭐 제가 올리는 글을 쭉 이렇게 그동안 거의 한 이번에 8주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회수로 이제 9년째 안 집어듭니까? 제가 올리는 글들은 쭉 보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떻게 뭐 혹하는 글들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그런 글이 절대 없어요. 그냥 진지하게 그냥 한결같이 그냥 쭉 돼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담아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현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그동안 드린 글을 아니면 동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행착오를 좀 저처럼 오랜 기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수입을 자꾸 자산으로 바꿔가 가지고요. 나중에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서도 잘못된 원인을 내가 지금 힘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이제 실패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내시고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돈 쓸 거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한번 투자에 한번 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전부 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언젠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성공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그때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정말로 이제 크루즈 한번 탔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자, 이상입니다.